발로 쓴 칙칙한 기사는 가라 발칙한 경제입니다. 오늘도 재미있는 경제 이야기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어김없이 머니투데이 방송 권순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상식의 반대말은 욕심이라고 생각하는 상식주의자 권순우입니다. 네, 저는 시장을 읽는 남자 이주호 앵커고요. 저희가 오늘은 또 이분을 모셨습니다. 드루킹. 네이버 종목 게시판에 드루킹이 있다라고 고발을 했던 허윤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발칙한 경제에서 지분율을 높여가고 있는 증권부 허윤영입니다. 지난번에 발칙한 경제 허윤영 기자 나와가지고 네이버 종목 게시판에서 뭔가 이렇게 주가를 올리려고 그러는 드루킹이 있다라고 고발을 한 이후에 네이버가 주식 게시판 정책을 바꿨습니다. 어떻게 바꿨습니까? 금융감독원이나 수사 당국에서 요청을 했던 게 이 댓글 보존 기한을 조금만 더 늘렸으면 수사에 수월할 것 같다. 지금 현재는 1년인데 이걸 이제 네이버가 조금 더 늘리는 방향으로 지금 현재 규정 변경을 검토하는 중이라고 해서 기사도 또 쓰고 후속도 취재도 한번 해보고 네이버에 전화해 보니까 뭐래요? 허윤영 기자 말 알아요? 알아요? 뭐 아는 것까지 모르겠고 그냥 뭐 그 기사 뭐 본 건 알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것보다 이제 발칙한 경제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무시무시합니다. 우리가 드루킹을 퇴치합니다. 그러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누구한테 전화 받고 싶으세요? 자, 오늘 한번 고발해 보시죠. 이거 오늘 좀 무서운데 아마 중국인한테 하면서 전화 오는 거 아니에요? 이제? 전화를 좀 받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들고 나온 아이템이 그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에 상장한 중국 기업들 얘네 좀 되게 속도 많이 썩이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최근에 이제 완리의 상장 폐지가 확정이 됐고 그다음에 차이나우란이라는 회사도 지금 거래소로부터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 어떤 회사 얘기를 좀 하시려고 그래요? 일단 차이나우란이라는 회사를 먼저 얘기해 드릴 건데 이 회사는 그 종이 있죠. 펄프 종이를 이제 좀 주력으로 맥도날드 포장 용지라던가 네, 요런 거를 이제 하시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는데 중국에 있는 맥도날드에다 종이를 집어넣으면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예? 엄밀하게 맥도날드 다이렉트로 넣는 건 아니지만 이제 통해 산다 어쨌든 이쪽에서 생산하는 게 맞고 그다음에 차이나우라는 얘기를 먼저 꺼내는 게 보통 그 상장 폐지를 밟게 되는 기업을 보면은 감사하게 뭐 거절 뭐 이런 좀 패턴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차이나우라는 이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에 오른 게 상황이 너무 좀 황당한 것 같아가지고. 뭐 어땠는데요? 자, 시작은 올해 1월 한 공시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차이나우란이 올해 1월에 그 자회사 영업정지 공시를 하는데 그 공시 내용이 이 자회사로 폐지회수센터를 두고 있어요. 근데 이 폐지센터 이제 17개 중에 16개의 영업이 정지됐다. 라고 1월에 공시를 합니다. 폐지를 회수해야 되는데 그쵸? 17개 중에 16개가 영업정지가 됐다고? 매출 직전 연도 매출액의 54%에 이르는 규모거든요. 자, 근데 이게 1월에 공시를 했잖아요. 이게 정지된 시점이 언제였는지 아십니까? 아니 공시를 했으면 그 직전이겠죠. 2017년 10월 10일에 2달 전에 거의 3달 전이죠. 그쵸. 2017년 10월 10일에 웃긴 게 이사회 결의를 통해서 이거 정지해야겠다. 영업정지해야겠다 결의를 하고 다음 날인 11일, 10월 11일부터 이 폐지회수센터가 정지가 됐어요. 그런데 이 공시를 3개월이 지나서 매출액의 절반 이상인 그 사업 그거를 3개월이 지나도 공시를 해버린 거죠. 근데 이게 되게 특이하다고 저는 느껴지는 게 그러니까 이벤트가 있어요. 어떤 이벤트가 있었고 논란이 좀 있을 때는 이 공시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냐에 대해서 좀 혼란스러워서 공시를 좀 늦추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니면은 폐지를 하긴 할 건데 아직 결정이 안 돼서 그 결정이 나오면 할 거다 이런 식으로 해서 논란이 있는 경우는 있는데 회사가 자체적으로 이사회 결의를 해갖고 우리 안 하겠다라고 하고 나서 3개월을 미루는 거는 정말 황당한 일이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거래소도 이 1월에 공시가 이루어진 직후에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이 되는지 검토를 했고 3월에 결국 이제 상장 폐지 여부를 가리게 되는 이 실질 심사 대상으로 그러니까 올린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기로에 놓여 있는 상황인데. 모르겠어요. 이게 사실 증권가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거는 사실 뭐 감사행위 거절도 아니고 분명히 영업정지가 된 거를 의도적으로 숨겼는지도 모르겠지만 충분히 공시를 할 만한 건데 안행 상황이어서 조금 회생이 어렵지 않나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 근데 왜 정지를 한 거예요? 보면은 대기 오염이 심각하게 오염돼 예비 경고 발령 그래서 생산 라인이 정지됐다.
그러니까 환경보호국 중국 정부가 정지를 하라 해서 우리는 정지를 한 거다. 네네. 뭐 사업에 문제가 있거나 뭐 그런 게 절대 아니다. 그게 사업에 문제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무슨 말인지 자, 모르겠는데. 아까 말했던 게 매출의 54%라 그랬어요. 정부가 시켰던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했던 매출의 거의 한 17개 가운데 16개가 멈췄으니 그렇죠. 모두 한 50%는 그쵸. 매출이 사라졌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맞아요. 그리고 이게 되게 신기한 케이스라고 보이는 게 정부가 저걸 정지를 시킬 때 네네. 가서 오늘부터 너네 영업하지 마 이런 거를 상상하기는 어려워요. 니네가 그냥 제도라는 게 뭐 이거 기준을 맞춰야 된다 이런 게 있으면 네네. 그거에 뭐 만약에 충족이 안 된다. 그러면 야 니네 지금 문제가 있으니까 이걸 충족해라든지 아니면 어떻게 조치를 해 이렇게 하지 너 오늘부터 영업하지 마 이렇게는 안 사실 하거든요. 그건 약간 중국식으로 생각을 하면 조금 다를 것 같기도 한데 왜냐하면은 작년 겨울에도 중국에서 갑자기 이제 천연가스 가격 막 올랐던 때 있었죠. 급등했던 때 그때도 그 북부에 있는 아주 추운 지역에 널 지금부터 석탄 화력 발전 쓰지 마 했대요. 그래서 그냥 그래서 갑자기 그 급등했던 그 경험도 있기 때문에 그 중국 정부의 행태는 어느 정도 이해는 되나? 그러면 그 행위에 대해서 아니 그럼 알려줘야 되잖아요. 맞아요. 주주는 주인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제일 큰 문제고 그다음에 이 회사 쪽에서 얘기하는 게 우리가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 회사가 그 폐지회수 센터가 있는 게 중국의 장인시라는 지역인데 네네. 이 지역에 있는 모든 폐지회수 센터가 지금 정부 규제로 정지가 됐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잘못해서 한 게 아니라 그렇죠. 네. 아니 근데 똑같이. 아니 그래요. 혼자 매출이 줄어들든 그 동네가 모두 다 매출이 줄어들든 매출 줄어들었으면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면 네.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공시 이게 또 공시 그러니까 저도 핵심 문제가 그거예요. 그 이지호 앵커가 말씀하신 것처럼 정지 당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왜 3개월이나 지나서 했느냐 이거에 대해서 미스터리인데 여기서 또 맹점이 또 취재하다가 느꼈던 게 이게 중국 회사들은 아시다시피 뭐 요즘에 최근에 상장한 친구들은 뭐 국내 IR 사무소 설치해서 뭐 즉각 이렇게 하는데 이 차이나우랑 같이 예전에 상장한 회사 같은 경우는 공시 대리인을 둬요 우리나라에. 예. 공시 대리인. 공시 대리인. 그 이따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네, 이게 업체들이 있어가지고 근데 이제 이게 사실 엄밀히 말하면 이 우리나라 기업은 공시 책임자가 네네. 이제 공시를 하고 하는데 이 공시 대리인은 공시 책임자는 중국에 있고 우리나라 공시 대리인이 그냥 대리만 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러니까 본사에서 그냥 숨겨버리면은. 네네. 왜냐면 공시 대리인은 이 회사가 뭐 솔직히 뭐 자기가 책임을 지는 상황까지는 아닌 거잖아요. 네네. 왜냐면은 그냥 말 그대로 계약 관계에 그냥 공시 대리니까. 그래서 이 공시 대리인이란 자격에도 참 뭐랄까 맹점이 있는 것 같다. 이게 좀 주주들과의 소통을 위해서 세워진 건데 근데 이 본사랑 소통이 안 되면 어쨌든 무력화되는 건 그렇죠. 무슨 의미가 있나 이런 네네. 생각도 네.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증권부 때도 그렇게 중국 푸비아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갖고 얘네가 뭐가 사고를 친 것 같은데 네. 그리고 근데 뭐 사업을 잘 하고 있는 건지도 잘 모르겠고 네. 그래가지고 이제 물어봐야 되는데 전화를 하면은 중국 전화번호가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네네. 그러니까 야 이거 중국에도 전화해 뭐 이거 어떻게 아냐. 물어봐야 뭐 대답이나 그래갖고 들을 수 있나. 물어봐야 대답이라 들을 수 있을 것 같다고 계속 비판이 네네. 나오니까 거래소가 그때 이제 규정을 바꿔서 맞아요. 했던 게 공시 대리인을 더 해야 된다라는 맞아요, 규정을 맞아요.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에 최소한 한국말 하는 사람은 있어야 된다. 네네네. 라고 해서 이제 한국말 하는 사람을 뒀어요. 네. 근데 그 사람한테 전화하면 잘 모르겠는데요. 본사에다 물어볼게요. 이런 방식으로 운영이 됐는데 그럼 이 사람이 너무 책임이 없는 거 아니냐. 네네. 좀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을 여기다 둬라 그랬더니 이게 또 이제 그러면 그 중국 기업들한테는 그 상장 부담이 굉장히 커지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임원급 책임자를 단순히 한국에 그 공시를 하기 위해서 임원급 담당자를 둔다는 건 좀 사실 좀 어렵잖아요. 비용 부담이. 네. 예, 그러면서 야 그렇게 되면은 중국의 기업들을 한국에 상장을 시켜야 더 많은 중국 기업들이 상장을 하고 한국 투자자들이 더 많은 기업을 접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네네. 반론에 좀 부딪히긴 했거든요. 근데 그래갖고 그럼 공시 대리인을 둘까? 막 이렇게 하다가 해보니까 공시 대리인이라는 역할을 할 일이 사실 많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거기서 주는 거 갖다 거래소에다 제출하고 이거밖에 없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 사람을 한 명 쓰기도 그럼 그런 거야. 그래가지고 여러 개의 상장사가 한 명의 대리인을 두는 거야. 그래갖고 뭐 대여섯 개 회사에 전화했고 이 회사 좀 이상하네. 전화해도 이 사람. 여기서 전화해도 저 사람. 여기서 전화해도 이 사람이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떤 회사의 사무직 직원 같은 콜센터죠, 콜센터. 그 정도까지. 네, 콜센터를 공용으로 맞아요. 쓰고 있는 저도- 그런 일도 있었어요. 저도 이제 권순우 기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책임을 둬야 근데 이게 또 맹점이 있어 취재를 해보니까 이게 사실 거래소 규정에서 공시 책임자라는 지위는 회사의 내부 정보가 이쪽으로 집중되도록 한다. 이게 공시 책임자의 네네. 그 규정상 규정이거든요. 근데 보세요.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그러니까 제가 공시 대리인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그러면은 회사 쪽에서 본사에서 직접 이렇게 나와서 좀 서로 얘기도 더 자주 하고 이러면 안 되냐? 근데 이 내부 정보를 이용을 해야 되면은 폐해가 있는 게 주주들 중에서 이 공시 대리인 쪽에 연락을 해서 야 공시하기 전에 먼저 좀 알려달라. 그러니까 내부 정보 통제가 안 될 수도 있다라는 문제가 또 생길 수 있는 충분히 있죠. 그쵸? 충분히 있긴 있는데 그건 공시 책임자,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공시 책임자에게도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아니에요, 그거는? 그러니까 공시라는 그 IR 담당이 있잖아요. 네네네. 그럼 IR 담당한테 물어봐서 이게 이런데 이게 맞아요, 틀려요라고 물어봤을 때 그 IR 담당자가 그 내용에 대해서 사실은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게 맞아요. 네네. 근데 이게 이제 공시 대리인하고 한국에 와 있는 사람은 그 회사에서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일을 하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아, 네네. 그러니까 이제 IR 담당의 어떤 헤드나 이런 데가 작은 기업들 같은 경우는 CFO들하고 이제 관련이 많이 있거든요. 네, 이게 IR라는 건 이제 투자 활동이니까. 그렇죠. 네. 근데 이거를 그러면 여기 있는 그 공시 대리인한테 자기 내부 정보를 다 줘. 그래갖고 야 이거 네가 나중에 이런 질문이 오면은 이런 설명을 네가 다 해야 돼라고 해서 그 정보를 다 줄 경우에 네. 이게 미공개 정보 이용의 가능성이 있다는 맞아요. 거예요. 맞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그 회사에서 CFO나 재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아니야. 네. 어떤 한국에 상장을 하기 때문에 일종의 비용처럼 말 그대로 대리를 하는 사람들이기 그렇죠. 때문에 네네. 이거는 사실 국내에서도 홍보담 대행사도 비슷해요. 보도자료를 보내는데 보도자료 관련한 얘기를 물어보면 몰라. 저 본사에 물어볼게요 하고 이제 그렇게 네네. 넘어가는 게 많아요. 아. 그러니까 그게 분명히 그런 맹점들이 좀 있긴 있어요. 맞아요. 근데 왜 그 3개월 동안 안 했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모른다는 거래소가 거예요. 아직도 조사를 있겠죠 아마. 아직도 모른다는 거예요? 왜 안 했는지. 그래서 뭐 이거는 뭐 좀 이게 사실 이거는 뭐 큰 건 아닌데 오죽했으면 이 차이나우란 소액주주들이 뭘 했냐면은 네. 우리가 지분율을 모아서 이 대표를 해임시키겠다. 그래가지고 실제 법무법인을 선임을 했고 실제로 경영권 임시주총 그 허가 그를 요청을 했고. 네네. 근데 이건 아직 제가 팔로우를 하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이제 증권사 분이 얘기하신 게 근데 솔직히 소액주주가 뭐 최대주주 내리고 이건 말이 안 된다, 불가능하다. 근데 오죽했으면. 네. 오죽 답답했으면 소액주주들이 이랬을까? 그러면 좀 그런 측면에서 좀 짠한 거 아니냐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중국 기업을 우리나라에서 소액주주들이 인수한 경우도 있었던 걸로 저는 아, 기억하거든요. 그래요? 근데 이게 되게 중국 기업들이 좀 구조가 특이한 게 아까 자회사라 그랬잖아요. 지주회사죠, 지주회사. 네, 자회사라 그랬는데 사실은 그 자회사가 본회사인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왜요? 그러니까 이 중국에 있는 기업이 한국에다가 바로 상장을 할 수가 없어서 못해요. 네. 홍콩이나 이런 데다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요. 네네. 그래가지고 이게 지주사 구조, 그러니까 맞아요. 법적인 의미에서 지주사는 아니고 네. 홍콩 상장을 위해서 만들어진 회사가 있고 맞아요. 그러니까 홍콩에서 만들어진 그 페이퍼 컴퍼니가 한국에 상장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본업은 이제 중국에 있는 거고 여기 상장하는 기업은 사실 그 본업을 상장시키기 위한 회사인 경우가 많아요. 네네. 그러면 사실 여기 이 회사를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완전히 좀 말 그대로 장난을 쳤다. 네네. 그럼 여기가 이제 완전히 산업이 없잖아요. 네. 그러면 껍데기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얼마 안 돼요. 네. 사봐야 얼마 안 돼. 네. 그래갖고 사서 그럼 니네 다 날려버릴 거야. 그래서 뭐 날아가기도 해요. 중국은행자원 같은 경우도 대표이사가 뭐 최대 주주가 이 사람이었다, 저 사람이었다 막 망가지는 과정에서 그런 변화가 있었거든요. 실제로 사업을 하고 있는 건 맞아? 이것도 되게 많아요. 그 중국도 갔다 왔었잖아요. 맞아요. 그것도 그 얘기 좀 해주세요. 직접 갔다 왔어요, 허윤님? 네. 그 로스웰이라는 회사를 다녀왔는데 로스웰? 로스웰. 여기는 이제 좀 전기차가 아니라 자동차의 그 각종 전자제품을 제어하는 그 뭐 부품 그 하드웨어도 만들고 소프트웨어도 만들고 막 하는 회사예요. 근데 이 회사를 제가 다녀왔는데 이 중국 기업을 불신하는구나라고 느꼈는데 갔다 와서 저희 그 탐방 프로그램 중에 기업 탐탐이라는 방송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쓰면서 제가 초점을 맞췄던 게 뭐 우리나라 기업 같은 경우는 워낙 정보도 많고 실제로 뭐 많으니까 뭐 실적이나 뭐 차별화된 그런 거를 생각을 많이 하는데 이 중국 기업은 이 로스웰은 대본을 쓰면서 어떤 마인드였냐면 그냥 이 회사가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진짜 있는 회사입니다. 여기 공장이 있었습니다. 이런 마인드로 공장 설명을 되게 디테일하게 했거든요. 근데 그날 주가가 한 6%인가 올라가는 거예요. 네. 뭐 많이 오른 건 아닐 수도 있는데 네. 그걸 보면서 느꼈죠. 이 중국 회사 주주들은 이 중국 기업이 진짜 공장이 있다는 사실이 방송 카메라가 가서 찍어버렸으니까 확인이 된 것만으로 주가가 반응을 하는구나. 그 정도로 불신의 골이 깊구나. 근데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은 게 제가 예전에 그 어떤 태양광 회사 중국 회사였었어요. 근데 보니까 특이하게 대표이사가 한국 사람이더라고요. 그리고 한국 사람이 중국에 가서 태양광 설비를 만들어가지고 한국에 상장을 한다? 난 그게 좀 신기하더라고요. 이게 그러면 한국에다 본사를 만들고 그쪽에다가 지사를 만들어서 상장을 시켜도 될 텐데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람을 수배를 하다 보니까 수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인지 찾아야 네네. 되니까 이제 여기저기 다 태양광 하시는 분들한테 물어본 거죠. 이게 이 사람이 실제로 태양광을 잘하는 사람이냐? 그랬더니 그 사람 옷 팔던 사람인데 그러는 거예요. 네네. 옷을 파는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그 헌옷 같은 거 네네. 가져다가 중국에다 팔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럼 거기 진짜 태양광을 하긴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는 걔는 그 사람 태양광 한다는 얘기 못 들었는데 그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보니까 구조가 옷을 무역하는 사람이 중국에 있는 태양광 업체에서 셀을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무역을 하는 건 아닐까라고 혼자 생각을 해봤는데 어쨌든 태양광에 대한 전문성은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뭐 1년도 안 돼서 상장 폐지되더라고요. 아, 상장이 됐었어요? 네. 아, 상장이 근데- 됐으니까 찾아봤지. 상장이 됐으니까. 네. 근데 그때 그 중국 원양자원도 제가 네. 결론까지는 잘 모르는데 네. 어떤 뭐 배를 가지고 어떤 특이한 물고기 중국 사람들이 맞아요. 엄청 좋아하는 물고기를 네, 네, 잡는데 그 물고기를 이제 그 중국 사람들의 소비 수준이 늘어나면서 어마어마하게 사 먹는다는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래가지고 이제 어마어마하게 주가가 오르고 진짜 그 가치 투자를 50% 말했어요. 가치 투자를 지향하는 한국밸류자산운용 같은 경우는 정말 그 가치가 높은 회사, 그러니까 네. 모멘텀보다는 그 자산이라든지 이게 많은 회사를 투자를 하잖아요. 네. 그 회사도 거기 지분을 꽤 많이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배가 없대나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한창 그 저희 방송국에도 전화 왔는데 소액주주들이 배가 있나 없나만. 그리고 아니 네. 그게 하도 논란이 되니까 이제 가서 실제로 배를 봤을 거예요. 그렇죠, 네 맞아요. 그리고 배를 보고 왔는데 그 배가 빌려온 배라는 얘기가 또 있는 거야. 보여주기 위해서 빌려온 배. 와. 그러니까 이게 참 이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때 어디죠? 내추럴셀인가? 아니죠. 그 저기 네이처셀? 네이처셀. 네이처셀. 네이처셀이 주가가 폭락하게 됐던 게 어떤 사람이 올린 사진 한 컷이었잖아요. 이게 시총 1조짜리 회사입니다라고 해서 공장 경쟁을 네네. 찍어놨잖아요. 찍어서 올렸더니 거의 한가 갔는데 이게 이렇게 이런 공장에서 그걸 만들 수 있는 거 맞아라는 의심이 생기면서 그런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기업들은 오다 가다 보고 어렸을 그쵸. 때 만나고 친구의 친구를 거쳐서 이게 어떻게든 정보가 나온단 말이에요. 아예 사기가 되면은. 근데 중국 기업은 뭐 이걸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실제 가서 보더라도 못 믿는 거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어서 중국 기업에 대한 그 불신이 좀 팽배한데 그게 아직도 그러고 있네요. 그리고 근데 이게 참 거래소의 문제도 있고 주관사의 문제도 있는데 지난번에 그 중국 고성 같은 경우도 대우증권이 그때 매각 주관을 했는데 맞아요. 그 당시에 되게 어려움을 호소를 했어요. 자기네들이 직접 가서 보기도 하고 장부도 보고 다 했는데 그래도 숨기는 건 어쩔 수 없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그럼 거래소의 문제냐 아니면 주관사의 문제냐 사실은 그 기업의 문제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제일 중요한 건 그 기업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기업을 어떻게 볼 것이냐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그 기업을 못 믿을 회사면은 그냥 투자자들이 그 회사를 그냥 외면하고 버려버려야 돼요. 네. 그러니까 기본적인 책임은 거기 있기 때문인 건데 중국 기업들이 재밌는 게 테마가 가끔 불어. 중국 테마가 불고 괴담이 또 불어요. 네. 괴담이 어떤 식이냐면은 어느 회사가 어디에 뭐 이렇게 M&A를 한대 뭐 어디를 뭘 산대 그러면은 거기에 중국의 어떤 고관 대작이 있는데 그 돈을 자기가 이제 해외로 저기를 빼내려고 네네. 그 돈을 이제 이렇게 홍콩으로 돌려갖고 이거를 지금 한국에다 파킹을 시킨 거다. 네네.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막 어마어마하게 주가를 튀기고 막 이럴 거다라는 괴담이 같이 돌거든요. 네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이해관계가 얽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중국 기업에서 그러니까 투자를 하는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네. 무슨 일을 하는지 잘 몰라요. 그냥 좋다는 얘기만 듣고 또 있잖아. 이게 뭐 15억 인구가 뭐 껌 하나씩 먹으면 얼마인데 이런 식의 네네. 접근을 좀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그냥 우리나라 투자자들도 이런 리스크가 있는 거를 많이 눈으로 확인했으니까 네. 투자를 할 때는 좀 요구를 할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니네가 상장을 하려면 이만큼 보여주고 솔직히 걔네들도 뭔가 기자들 불러가지고 니네 공장 보여주게끔 투자자들이 압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니네 공장 보여줘라, IR 뭐 보고서 내라. 뭐 이런 것들은 투자자들이 요구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단순히 중국 기업이나 시스템을 욕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어떤 투자 문화 개선도 좀 이렇게 중국 기업들을 개선하는데 좀 필요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저는 사실 조금 중국 기업이 무슨 차이나 디스카운트 이러잖아요. 근데 네. 전 생각을 좀 바꾼 게 왜 디스카운트라고 하냐면은 이 중국 기업들의 PER 주가 수익 비율이 한 3배, 5배 사이에서 형성이 돼 있어요. 네. 근데 이게 뭐 물론 디스카운트로 볼 수 있죠. 옛날 코스피나 코스닥에 비교해서는. 근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 중국 기업들의 지금 형성된 이 3배에서 5배 PER은 이게 얘네의 적정 가격인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중국 기업을 투자하실 때는 PER 한 5배 정도가
괜찮구나. 그리고 테마가 있을 때 좀 가면은 되게 기분 좋아하고 이러면 좀 되는 거지. 뭐 좀 뭐랄까 디스카운트라는 얘기를 저는 이제 신뢰하지 않습니다. 이제 생각을 바꿨습니다. 그 우리 중고 거래할 때요. 포장도 안 뜯은 그 새 상품 하면서 중고 거래 하잖아요. 예, 예. 선물 받았는데요. 예, 그것도 그러면 새 상품이면 포장도 안 뜯었으면 원래 우리가 상가에서 사는 거랑 같은 가격 받아야 되지만 그 포장도 안 뜯었다고 하지만 우리가 알 수 없는 뭔가의 불신에 대한 디스카운트 요인은 분명 존재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중고거래의 가격을 낮추는 거고. 근데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회사가 이제 상장 폐지가 이제 실질 심사를 받고 했을 때 주주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움직여요. 아까 네네. 실제로 그 회사를 인수해버리겠다고 할 정도로 막 움직이고 그쵸, 맞아요. 네. 거기에 있는 중국에 있는 공시부터 해가지고 주관사들 막 들들 볶아갖고 니네 그동안 뭐 했냐 주관했던 그 자료 다 내놔라 이런 식의 어떤 행동들을 하거든요. 네. 그거를 할 거면은 진작 했어야 돼. 진작에. 회사 멀쩡하게 살아 있을 때 상패 되기 네. 전에. 그럴 때 그 정도의 노력을 하면은 그렇게까지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을 때는 그 기업도 많이 오픈을 해야 되거든요. 맞아요. 그게 감사의견 거절로 많이 터진다는 거는 그 감사인이 볼 때 터지는 거예요. 이게 맞아요. 그러니까 감사인이 볼 때 터지는 게 있고 감사인이 보기 전에 터지는 게 있고 뭐 네네, 이런 거 차이인 네. 거지. 뭔가 문제가 있는 건 똑같은데 문제가 나고 나서 대응하는 정도의 노력으로 문제가 나기 전에 대응을 할 수 있다면 그게 이제 투자자도 그렇고 감독원도 그렇고 거래소도 그렇고 주관사도 그렇고 네네. 자기네가 이제 문제 터지고 나면 주관사도 야 난리 났다 뭐 가봐라 가서 좀 보고 뭐 사람 좀 면담을 해봐라 보니까 빌린 베라더라 막 이렇게 나오는 그런 것들을 좀 미리미리 그러니까 뭐 주기적으로 간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미리 좀 한다면은 이런 식의 좀 뭐 불투명성에 반복되는 대한 거죠. 위험은 좀 줄어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알겠습니다. 아 중국 기업들이 참 여러 가지 쌓인 불신이 있네요. 저도 한 번도 중국 기업의 주주가 되어 본 적은 없었어요. 근데 물론 이렇게 불신이 있다는 거는 전에 듣기만 했었는데 오늘 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조만간 전화 좀 받겠네요. 허윤희 기자. 맞아. 많이 받았어요. 아이고 수고하십니다. 이러고 열어보면 제목이 수고하십니다. 이렇게 열어보면 욕 엄청 많고 본문에는. 아 근데 그 청취자분들도 그렇고요. 이제 저희가 발칙한 경제를 동영상으로 보내드리니까 소액주주분들께서 만약에 우리 영상을 보신다면 저희가 되게 노력하고 있어요. 소액주주들의 권익을 향상을 어떻게 시켜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하고 있고 하니까 혹시 허윤영 기자한테 또 이야기하고 싶으신 거 이거 제보하고 싶으신 거 있으시면 저희에게 또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뭐 밑에 댓글 달아주셔도 되고요. 저희 팟캐스트 있으니까 팟캐스트에 들어오셔서 그쪽에 댓글을 달아주셔도 저희가 충분히 유튜브에 댓글 다셔도 되고요. 네, 유튜브에 다셔도 되고요. 충분히 저희가 좀 심사숙고를 해서 많은 이야기를 좀 듣도록 할 테니까요. 하트. 저 요새 말을 안 했더니. 네. 저 일 시키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기사 쓰라고. 아니 발제할 거리 지금 찾아주는 거잖아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팟캐스트는 하트도 많이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요즘에 좀 저조해요. 네, 말을 안 했더니 금방 또 안 누르더라고. 자 오늘 이야기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발칙한 경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